먼지의 농도가 0.075mg/m 세제곱인 지역의 상대 습도가 70%라고 할 때 가시거리를 구하는 문제이고 개수는 1.2로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상대 습도가 70%인 경우 가시거리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죠. 가시거리 킬로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G분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G는 뭐였냐면 분진의 농도로서 대입해야 되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이때 A는 개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개수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진의 농도가 미리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G값을 먼저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0.075 미리그램 퍼 미터 세제곱. 자, 미터 세제곱은 그대로 두면 되기 때문에 미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mg은 몇이 된다? 10의 세제곱 마이크로그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75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 어떻게 한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된다. G값은 0.075를 대입하는 것이 아닌 단위를 환산한 75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10의 세제곱 곱하기 개수 1.2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6km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옥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옥신은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다이옥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옥신계와 퓨란계로 나눌 수가 있겠고, 다이옥신계는 일반적으로 75개, 퓨란계는 135개의 이성체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보게 되면 PCDF와 PCDD가 나와 있습니다. PCDD가 다이옥신, PCDF가 퓨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퓨란계는 135개, 그 다음에 다이옥신류는 75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2번이라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보기를 보게 되면 가장 유독한 다이옥신은 2378 에 대한 거기 되겠죠. 자, 2378에 대한 다이옥신은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많이 봤던 이 물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3번, 4번도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광분해 반응에 의해서 1차 반응입니다. 반감기가 이 2시간의 속도로 분해가 되었다. 자, 이때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초기 농도의 80%가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무엇인가? 자, 1차 반응식 공식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차 반응식 어떻게 구할 수 있다? ln 그리고 C0분의 CT 초기 농도분의 일정 시간 지난 농도가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속도상수 K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반감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도가 절반이 되었을 때의 시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속도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먼저 속도상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반감기란 무엇이다? 농도가 절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ln 초기 농도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중 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5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K 값은 구해야 되는 값, 그 다음에 T 값에는 2시간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된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3466 와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우리가 K값을 구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도상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K분의 ln C0분의 CT가 되고, 자, 이때 K값은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 마이너스 0.3466 아워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때 80%가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농도는 몇이 된다? 20%라는 값이 되고, 그 다음 전체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은 100분의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64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4.6시간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m에서 대기 압력이 805mbar, 온도가 5도씨이고 BRB K가 1.4라고 했을 때 온이는 얼마인가? 자, 온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니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기온 T 곱하기 최초 압력 P분의 1000, 그 다음에 0.288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T값에는 절대 온도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도C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273 플러스 5를 대입해줘야 되겠고, 이때의 P값은 80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80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805분의 1000, 그 다음에 0.288,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95.92 켈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을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이 된다? 295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8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굴뚝 높이가 1m인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 착지 농도를 현재의 10분의 1로 낮추고자 할 때 유효 굴뚝 높이를 몇 미터 증가시켜야 되는가? 자, 먼저 최대 지표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지표 농도는 Cmax가 되겠고, 자, Cmax 공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는 EQ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Q값은 무엇이냐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 굴뚝 높이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유속, 그 다음 곱하기 KZ, K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인자들은 주어져 있지 않고 주어진 인자들은 무엇이냐면 유효 굴뚝 높이 H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착지 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냐면 Cmax와 H, 유효 굴뚝 높이의 관계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자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상수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묶어보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면 Cmax는 어떻게 된다? 어떤 비례 형태를 띠게 되는데 H2의 제곱분의 A라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이때 A는 위의 인자들을 묶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Cmax가 10분의 1로 낮춰지게 된다면 H2 값은 몇이 된다? 우리가 A 값을 1로 가정했을 때 이것이 10분의 1로 된다면 H2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H2의 제곱이 몇이 된다? 이게 1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H2라는 값은 몇이 된다? 3.16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유효 굴뚝 높이가 1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16에서 1을 빼준 값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3.16m에서 1m를 뺀 값인 2.16m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도에 따른 대기층의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이것은 중요하고 그 다음 쉽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상현상이 발생되는 지표 위에는 대륙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대륙권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성층권이 있겠죠.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류현상, 다운워시, 세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바로 4번 조건이 되겠죠. 오염물질의 토출 속도가 굴뚝 높이 풍속의 2.0배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무엇이다? 이 2.0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상승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연기의 상승 높이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많이 닿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상승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배출가스의 온도, 외기의 온도 차와 토출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속도, 온도, 외기의 온도 차는 커야 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고 토출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또한 외기의 온도차를 작게 했을 경우에는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차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굴뚝 배출가스의 직경을 작게 한다. 자, 이때 굴뚝의 직경을 작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알고 있는 Q는 AV라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량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직경이 작아진다는 것은 단면적이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유량이 일정하므로 단면적이 작아지면 유속은 빨라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경이 작게 되면 토출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기의 상승 높이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